자, 칸트의 영구평화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냥 읽고 갈게요. 아,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 읽고 갈게요, 그냥. 근데 일단 포인트는 아랫게 포인트예요. 아랫게 포인트인데, 좀 심화적 차원에서 이걸 왜냐하면은, 칸트는, 이걸 보세요. 칸트는 우리가 답으로 이제 뒤에 가서 답으로 보면은 단일한 세계 국가를 부정해요. 그래서 연맹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칸트는 단일한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미리 단일한 세계정부, 기출문제로는 그것 반대되는 표현으로 세계공화국, 세계정부, 뭐 개별국가의 권력을 폐지, 결국 개별국가의 권력을 폐지하면 세계정부지 뭐 단일 국가로, 그러니까 단일 세계정부로 전환,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전체가 무슨 표현이냐면 단일 세계 국가거든.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칸트는 부정했는데 사실은 칸트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는 봤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다?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어떻더라? 위험하다고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세계적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죠. 하지만 세계적 독재자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왜?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된다 해도 dangerous예요. 뭐하다고요? dangerous예요. 침착다? 위험하다는 거지. 봐봐. 하나의 국가면 평화도 이루어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세계를 주물떡대는 독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칸트는 단일한 세계 정부를 추구하자. 그게 X인 거야. 일단 됐고, 먼저 모든 국가 민주적 법치 국가로 되고, 그래서 민주적 법치 국가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사실은 칸트의 표현으로는 이건 이 사람 책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아직 칸트의 시각에서는 민주국가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민주국가라는 어떤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좀 아니에요. 좀 오래된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와 유사한 나라의 형태로 칸트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공화국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국가냐면 전제국가예요. 전제국가라는 건 왕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야 된다고 봤으니까 민주적 국가지. 근데 직접적으로 민주적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좀 이따 하는 거,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주시고요. 자, 국가들끼리, 이 공화 국가들끼리 뭐를 만들고 국제연맹을 만드는 것이 연구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가 연합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고 국제평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도 일단은 개별 국가의 독립, 그쵸, 공화 정체, 주권적 지위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일단 공화 정체 됐어요. 요거는 그냥 기출문제 제시문인데 1항, 2항, 3항 이거 확정조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조항 3개는 일단 외워주신다. 네, 내 말은 이거예요. 이상적인 건 단일한 세계국가인데 불가능하고 dangerous예요. 제일 안 좋은 건 전제국가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국가는 무슨 정체를 개별 국가는 무슨 체제를 지녀야 된다? 왕이 없는 공화 정체.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확정조항 3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확정조항 3가지는 일단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EBS에서 올해 예비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EBS 본문에 예비 조항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내면은 이제 확정 조항 플러스 예비 조항 한두 개 선지 정도 좀 넣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칸트 내면은. 그러니까 예비 조항도 좀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뭐여야 된다? 공화 정체여야 된다. 뭐여야 된다고요? 공화 정체여야 된다. 즉 공화 정체의 반대말을 아시면 돼요. 왕이 있는 국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공화 정체라는 말의 뜻은 각각의 국가는 일단 있는 겁니다. 정치 체제는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면 틀린 겁니다. 공화 정치의 반대말인 세계 정부, 세계 공화국, 세계 정부, 뭐 개별 국가의 권력 폐지, 세계적인 단일 국가로 전환, 이딴 표현이 다 틀려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틀린 선택지로 만든 겁니다. 이유만 아시면 돼요. 단일한 세계 정부가 아니라 뭐니? 각각의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일단 인정했고 무슨 체제여야 된다? 공화 정체. 자, 즉 공화 정치에 반대인 군주국에는 시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정치에 반영될 수 없다. 자, 칸트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군주국에서는요,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민주적인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보세요.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푹진 그러지만, 네가 나가서 싸워봐. 네 자식이 나가서 싸워봐.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뭐 그렇다라는 거지. 이 왕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길 좋아해요. 왜?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이걸로도 전쟁해요. 근데 전쟁은 지가 나가니 백성이 나가니? 백성이 나가지. 그리고 유럽사에서 전쟁은 패배하면 왕이 죽는 게 아니라 쏘리, 화해, 그리고 조약, 보상금 얼마, 땅 얼만큼 떼지고 그냥 끝이야. 왕은 계속 왕이에요. 다만 자존심의 상처뿐일 뿐이고, 그리고 백성이 돌아온 것은 엄청난 죽음이 돌아온 것이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칸트는. 그럼 이제 이해가 쉽겠죠. 왜 공화 정체인지.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트로이 목마 생각해도 돼요. 트로이 목마. 아니, 두 국가가 화해를 했어요. 진짜로 화해하고요. 이쪽 국가가 그래 놀러와 우리가 화해할게. 성대한 잔치를 다 풀어줬어요. 진짜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진짜 대접을 흉숭하게 해줬더니만 여기 있는 왕자 새끼가 여기 있는 왕의 부인 들고 다음날 튀었어요. 이거 뭐니? 뭐 이런 막장이 다 있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왕부인 들고 도망갔다니까? 이 부인도 나빠요. 왜 쫓아가냐고 여기를.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은 누가 사고 친 거니? 왕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이 사고 쳤어요. 그리고 전쟁은 끝났죠? 여기 있는 백성 다 죽었어요. 남자는 싹 다 어린아이 뭐 4살 5살 남자는 수컷은 다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여자는 다 노예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왕의 아들이 남의 집 가서 남의 나라 가서 부인 들고 튄 것 때문에. 이런 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국가에서는요? 군주국에서는요. 그래서 칸트는 이 전제국가, 군주국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공화정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에 자, 국가 간에 해당되는 법은 국제법이겠지. 국제법은 연방체제를 기초해야 된다는 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 각각의 국가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만들고 연방을 만들고. 이 연방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UN 생각하면 돼요. 우리 UN이라는 조직하에 각각의 국가들이 있잖아. 근데 2016년 수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단일 주권의 연방 국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연방이라는 단어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단일 주권이 틀렸죠. 여기는 각각의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말장난이 한번 넣으면 애들 다 갑니다. 다 보내줘요, 이건. 단일 주권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 이념 대신 이런 거 싫어했죠. 소극적 대안으로 연맹을 제시하였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법을 폐지하고 자연법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 안 되죠. 왜? 국제법을 바탕으로 연맹을 만드니까. 자, 국제사회 갈등을 해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된다. 이런 게 뭐니? UN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 2항, 일단 확정조항 2항 외워주시고요. 3항. 자, 국가 간에는 국제법이라면 세계 시민법. 그러니까 요 단어를 보자. 국제법은 왠지 국제관계니까 국가 간이지. 그럼 시민이라는 건 좀 사람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는 뭐? 사람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데 국한되어야 된다. 이거 외우지 말고 느껴보세요. 평화를 위해서는 이 법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잘해줄까라는,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넣어야겠지. 너 돈 안 꿔주면 전쟁할 거야. 뭐 하면 너희 나라 국민 체포할 거야. 그런 내용 들어가면 갈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뭐니? 잘해주는 내용으로 국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외울 게 아니고 처음에 이상하다 하지만 이해하면 저절로 될 거예요. 평화를 위해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호조항 들어갔고요. 자, 그러므로 똑같은 소리지. 평화적인 교류 조건으로 한정해야 된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때 이렇게 같이 기출문제로 나왔었네. 자, 그 다음에 우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자, 이 표현 되게 마음에 좋아요. 왜냐하면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낯선 땅, 남의 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게 뭐니? 우리가 다 해외여행이야. 이게 어려운 뜻이 아니야. 무슨 여행 가자고? 해외여행. 아니 내가 가방 메고 어느 나라 놀러 갔더니만 사람들이 째려보고 막 칼 들고 들이대면 너 우리나라 왜 왔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왔으면은 우리나라 잘 놀고 돈 좀 쓰고 가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왜 들어갈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 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겠지. 가서 남의 나라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상당히 위험한 어떤 눈초리로 바라봤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 방문권, 말 멋있죠. 그냥 해외여행의 자유.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모든 국가의 시민 정치체제, 예스. 개별 국가는 주권을 포기하고 아니죠. 어떤 다른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지. 자, 소규모의 상비군만 유지한다. 이거 틀렸어요. 상비군은 점차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폐지돼야 돼요. 상비군은 점차 폐지돼서 상비군이 없는 군대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전쟁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비군이 졌을 때 드디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폐지라고 적어주시면 되십니다.